이번 영상에서는 BJT가 증폭기로서 작용을 할 때 어떤 원리에서 작용하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NPN 트랜지스터가 증폭기로서 동작하려고 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활성력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활성력에서 동작하는 것은 BJT 회로를 이제 직류 해석을 통해서 활성 영역인지 차단 영역인지 포화 영역인지를 확인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직류 해석을 통해서 이제 활성 영역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와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NPN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그때 이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에미터 베이스 접합 EBJ라고 얘기를 했고, 베이스와 콜렉터 사이에 콜렉터 베이스 접합, 그래서 CBJ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동작 영역에 보면 차단 영역, 활성 영역, 포화 영역이 있었는데, 그 EBJ와 CBJ가 이제 역방향, 순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 포화 영역, 차단 영역, 활성 영역 그런 것들이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증폭기로서 작용하니까 활성 영역이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활성 영역에서 이제 에미터 베이스 접합이 순방향, 콜렉터 베이스 접합이 역방향에서 증폭기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봤었어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증폭기만 하지만 스위칭 작용, 스위치 온, 오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인데 여기서 이제 빼고 활성 영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성력에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 영상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모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활성력이라고 한다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이와 같이 다이오드가 있어서 거기에 VB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면 여기 이제 그 다이오드 특성 방정식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가 이제 비례하기를 여기 IC라고 하는 게 IB라고 하는, 여기 IB라고 하는 베이스 전류에 비례하게 베타발만큼 전류 이득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등가를 이제 그래서 해석을 했었어요. DC 해석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활성력에서 동작하는 NPN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그 NPN 트랜지스터 하나 갖다 놨어요. 여기 이제 베이스가 있고 여기 이제 에미터, 여기 이제 콜렉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VB라고 하는 순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활성에서 동작한다고 한다면 IC라고 하는 것이 그 VB하고 관계를 갖기를 이와 같은 수식 IC 이퀄 ISEA VB VT 이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를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0.5V VB 값이 0.5V 정도 될 때부터 점점 전류가 이렇게 커져서 0.7V 되면 완전히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 그러한 상태를 갖고 있다. 여기서 이제 0.5V라고 하는 것이 이제 A라고 한번 합시다. 나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0.5V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점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가 역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요. 활성력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역바이어스가 걸리려고 한다면 베이스가 P형 반도체이고 콜렉터가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콜렉터 쪽이 전압이 꽤 높아야 돼요. 그런데 콜렉터 쪽이 전압이 점점 낮아져서 여기 이제 VCE 값이라고 하는데 0.3V가 더 크면, 여기에 더 크면 어떻게 돼요? VBC 값이 0.4V가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활성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가 되겠죠. 여기 있는 얘기들을 그림을 그리기를 여기다 그려놨어요. IC하고 VCE 값에 의해서 이런 그림 지난 영상에서 이제 봤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기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기준점이 여기가 되는 건데, 이 기준점 여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보다 작은 전압이면 어떤 포화 영역.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 안에 있는 것은 포화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보다 더 큰 이 영역은 이제 활성영역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 기준점 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0.3V 정도 돼요. 이걸 우리는 B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A점과 B점이 뒤에 가서 전달 특성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A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BE 값이
0.5V보다도 더 크면 활성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0.5V보다 더 작으면 어디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차단 영역이다. 그런 얘기죠. 차단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B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VCE 값이 저기 VCE죠. VCE 값이 0.3V보다 더 크면 활성 영역이고 VC 값이 0.3V보다 작으면 어떠냐면 포화 영역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NPN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 하는 전달 특성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N 증폭기에서 이제 전압 전달 특성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전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입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입력인 경우냐면 VBE라고 하는 게 입력이고요. 이게 입력이고 여기 VC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을 우리 전달 특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전달 특성을 얻기 위해서 보면 앞에서 해석했던 그런 소식들을 생각을 하면 여기 IC라고 하는 콜렉터 전류, IC라고 하는 콜렉터 전류는 어떻게 적혔죠? 그죠? ISE의 VB per VT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ISVB per VT고 VC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VC라고 하는 것은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류니까 전압이니까 VCE는 여기 VCC에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VC라고 하는 값은 VCC-IC RC 이런 값으로 쓸 수 있어서 여기 IC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VCC 마이너스 IS 2의 VB per VT 하고 여기다가 VT하고 여기다 RC 값을 이렇게 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여기 VB라고 하는 게 입력이죠. 그죠? 입력이죠. 이 입력과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력과 이 입력 VB의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입력 VB가 여기 가로축에 입력이고요.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이제 출력 VCE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A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전류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0.5V 정도 되는 것을 우리는 그 전에를 차단 영역이라고 했고 그 후를 활성 영역으로 했으니까 그 A점이 그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점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VBE라고 하는 값이 약 0.5V 정도 되는 값. 0.5V보다도 작으면 어떠냐면 차단 영역 그리고 0.5V보다 크면 활성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B점이 뭐였냐면 VCE라고 하는 값이 0.3V, 0.3V가 있죠. 이 0.3V보다도 더 작으면 포화 영역이었고 0.3V보다 커야 활성영역이었으니까 그 B점이 이 점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A점과 B점 사이에 좀 지우고요. A점과 B점 사이에 이 부분, A점과 B점 사이에 여기 이 활성 영역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뭘로 작용하는 거냐면 이제 증폭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얻은 것은 뭐냐면 증폭기의 전달 특성, 전달이라고 하는 게 입력과 출력 사이니까 지금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런 특성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각할 것은 A점과 B점 사이 이제 거기에서 전압 그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증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트랜지스터를 해석하는데 직류 해석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신호를 넣어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직류하고 이제 교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류와 교류를 포함하고 있는 전류하고 전압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입력이 지금 여기 입력 쪽에 여기 입력 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VBE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콜렉터 전류값을 IC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그 출력 전압을 VCE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썼을 때 이제 우리는 얘가 이제 그 직류하고 교류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표기하기 VBE 더하기 VB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전압이라고 하는 표기를 소문자, 대문자로 쓸 수 있고 어디 사이에 전압을 BE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앞에 쓰는 값들을 대문자, 소문자로 써보자. 그때 대문자로 썼고, 여기 대문자로 썼고, 이것도 대문자로 썼고, 여기 소문자로 썼고, 여기 소문자로 썼을 때, 이렇게 대문자로 쓴 것을 우리는 DC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문자로 쓴 것을 AC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거 VB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DC하고 AC하고 합쳐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기 시간축에 이렇게 전압값이 있어요. 전압값이 있을 때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D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DC 값을 여기서 표기한다면 어떻게 표기한 거냐면 이게 VBE라고 표기한 거고 이 VB 소신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VB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VBE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거 요거 그 DC하고 AC 합친 것을 표기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여기를 VB, DC를 타고 이렇게 생긴 이런 값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쓴 값이 뭐냐면 VBE라고 하는 값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직류와 교류를 합친 이런 값들로 쓰겠다.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이 IC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쓰겠어요? 이것도 뭐예요? 직류하고 교류를 합친 거죠. 이게 소문자이고 이게 대문자니까. 그럼 이제 대문자로 쓴다고 한다면 IC 이렇게 하면 이게 DC 값이고 이게 DC 값이고 여기다가 IC 값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이제 AC 값, 교류 값을 갖고 있다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자, 대문자 그러니까 VCE 더하기 VCE 값으로 써서 얘가 DC 값이고 이렇게 AC 값이 이런 AC 값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BJT 증폭기를 해석을 할 때 DC하고 AC를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뒤에 이제 이런 약속을 가지고 한번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N 증폭기를 DC와 AC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나누게 되면 DC를 가지고 이제 동작점을 잡아요. 동작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는 여기 전압값을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VBE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DC하고 AC를 그 합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다가 VB라고 하는 곳에다가 DC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DC만 그러면 대문자로 VB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쓰고 나면 우리는 IC 꼴 IS 익스포넨셜 VBE per VT 이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VB가 뭘로 됐냐면 이렇게 VB 대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쓰기를 똑같이 IS 익스포넨셜 VB per VT 하게 되면 요 IC도 이제 얘가 뭐가 되겠어요? DC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IC 이런 값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 IC 값이 이렇게 IC 값,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값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VC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VCE 값은 VCC 마이너스 IC, RC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VCC 마이너스 이 IC라고 하는 값이 이제 뭐예요?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는 DC 값이기 때문에 VCE 값도 어떻게 되면 VCE 값이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그
요 VB라고 하는 값을 직류값으로 주게 되면 요 콜렉터 전류값도 직류 전류가 흐르고 여기 VC 값에도 직류값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값들을 갖고 생긴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얻은 직류값들을 여기 이제 앞에서 생각했던 전달 특성에다가 갖다 그리게 되면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냐면 VE라고 하는 값이 직류값이었으니까 지금 여기 가로축에 있는 VB 값, 여기, 여기 VB 값, V 이렇게 크게 써야 되겠네요. 그죠? VB 값, 얘가 직류, DC 값이다. 그런 얘기. 일정한 값을 갖고 이렇게 이제 생겨서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 IC 값이 그 직류값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VC라고 하는 직류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와서 여기 VCE 축의 VC 값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직류값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 값을 우리는 Q라고 해서 얘를 동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작점.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quiescent point. quiescent point에서 Q 값으로 이렇게 써서 이 동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를 앞에서 봤듯이 VB 값에서 의해서 이 동작점이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차단 영역으로 갈 수도 있죠. VB 값이 작아지면 이 동작점이 차단 영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VB 값이 더 커지고 커져서 여기 VC 값이 0.3V보다 더 작은 값으로 되면 포화영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를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증폭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A점과 B점 사이에 있어야 돼요. A점과 B점 사이에 있으면서 얘가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증폭기 여기다가 AC 신호를 걸으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면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증폭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잡는데 그 동작점은 어디에? 활성영역에 있어야 되고 그것도 활성영역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이렇게 생긴 걸 한번 갖다가 봅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생긴. 이게 놨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건 VBE 값, 대문자 VBE 값이고 여기 이렇게 생긴 전압은 소문자 VE 값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DC 신호이고 이게 AC 신호이죠. AC 신호. 그렇게 되면 이 콜렉터 커런트 IC라고 하는 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IC 더하기 IC 얘가 DC하고 AC 신호가 될 거고 그거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건 VC 값도 이제 뭐가 되냐면 VCE 더하기 VCE 값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DC 성분이고 이게 AC 성분이니까 그러면 앞에 생각했던 이런 DC 값에 의해서 뭐가 동작점이 중앙점에 이렇게 잡혔잖아요. VB 값 그리고 이제 여기가 VCE 값 동작점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그 AC 신호 VB 값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색깔을 좀 바꿉시다. 바꿔서 여기에 이렇게 AC 신호가 이렇게 정연파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동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올라갈 때, 이제 쭉 커질 때, 이 동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커질 때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와서 이렇게. 얘가 이제 작아질 때 이 동작점이 이제 올라가서 이것에 의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시작하기를 작아졌다. 여기서 시작하면 똑같이 시작하면 이게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입력이죠. 입력. 그 가로축이 입력이고 이 세로축이 출력. 여기 세로축이 출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예요? 입력이 들어가서 입력 요만한 게 들어가서 작은 게 들어가서 출력 큰 게 나왔다. 뭐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동작점이 중앙에 있는 곳이 가장 큰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는 증폭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폭 원리가 이런 전달 특성에 의해서 동작점에서 AC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앞에서 구한 이와 같은 전압 전달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폭하는 게 이제 전압 이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동작점이 이제 잡힌다고 얘기해서 VB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작점이 잡히고 그 동작점이 잡혔을 때 여기에 이제 AC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이 동작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여기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작점에서의 전달 특성의 기울기 값이 되겠다. 그런 얘기. 그것을 한번 생각을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전압 이드 A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다. 기울기. 전달 특성의 기울기. 그러면 AV라고 하는 것은 이 기울기니까 여기 VCE, VB, 그러니까 DVCE 이 값을 DVB 이렇게 해야 되고 어디에서 여기가 VB라고 하는 DC 값에서 하니까 VB라고 하는 값은 VBE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그 활성력의 중앙쯤에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중앙쯤에 없으면 이제 달라지는 전압 이드 값을 갖고 있겠죠? 이 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VCE 값을 어떻게 썼었죠? 그죠? VCE 값은 그 VCC 마이너스 IC RC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나서 VCC-IC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IS exponential VB per VT 이렇게 썼었고 거기다 RC 값을 썼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미분한다고 하는 것은 VC를 VB로 미분하게 되면 이 VCC는 이제 DC 값이니까 없어지죠. 그죠? DVC, DVBE 이렇게 써서 VBE 값이다. 이렇게 쓰면 요거 이제 미분하면 이거는 0이 되고 미분하면 이 지수함수는 이제 VT가 한번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니까 이 값은 그 마이너스 VT분의 RC하고 IS exponential VB per VT 값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DC 값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IC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걸 정리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마이너스 VT분의 RC, IC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전압이득 AV라고 하는 값이라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VT라고 하는 것은 열전압이라고 해서 25mV, 26mV 정도 되는 값이고 RC 값하고 IC 값에 의해서 이제 뭐가 전압이득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IC 값이 커지면 더 큰 전압이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더 커지면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여기에 뭐에 기울기 값이 더 커지는 그런 성질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BJT 증폭기가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증폭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NPN 트랜지스터를 갖다 놓고 그 NPN 트랜지스터에서 입력 쪽 VB, 여기 가로축이 VB죠? VB하고 출력 쪽 VC 사이의 전달 특성을 얻었어요. 이와 같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달 특성을 얻으니까 그 빨간색이 이와 같이 차단 영역, A점 밑으로 가면 차단 영역이고 B점, 이제 그 VC 값이 B점으로 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포화영역이 됐고 그 중간 A점과 B점 사이에 있어야 활성 영역이 됐는데 그 활성 영역에서 동작을 할 때 입력 VB 값에 DC를 걸어서 그 활성력의 중앙쯤에 오게 동작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데로 가면 이제 차단력이나 포화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근처로 가면 이제 증폭하는 그 범위가 작아진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AC 신호, 이 동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AC 신호를 걸어서 이렇게 출력이 나타나는 걸 봤는데 이때 우리는 전압 이득을 구하기를 기울기가 이제 전압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기울기 값을 찾아서 그게 얼마만큼의 값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전압 이득.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BJT 증폭기가 증폭하는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 전압 이득을 구할 때는
그 소신호 등가 모델이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을 이용해서 전압이득을 많이 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들은요, BJ 트랜지스터 증폭 조건, 활성력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BJ 증폭의 전달 특성, 그래서 VB 입력하고 VC 출력 사이의 관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BJT 증폭기의 증폭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찾은 전달 특성으로부터 차단 영역, 활성 영역, 포화 영역이 있는데 활성영역에서 동작하도록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죠. 전압이득을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BJT 소신호 등가 모델을 가지고 전압이득을 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